대남 최고 책임자 김여정. 사실 그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 백두혈통의 공주다 이런 수식어로 우리한테는 비교적 친근하고 온화한 이미지로만 여겨져 왔는데 최근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쏟아내는 말의 수위도 달라졌고요. 김종욱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여정의 태도 돌변 배경은 있을까요? 그 김여정의 태도 돌변의 배경 이전에 보니까 이제 북한이 5월 8일 날요. 네. 5월 8일 날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 논평으로 해서 네. 소위 우리 남쪽에 있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랑 해군 이함대가 서해 상공에서 작전을 했는데 네. 거기서 비판을 하면서 모든 것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나온 배경 자체가 이 이후에 이제 전단지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김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남 정책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소위 이 전단지 살포 이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엄포를 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여정이라고 하는 제1부부장이 대남 정책을 총괄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 플러스 외에는 그 전부터 이미 일관되게 좀 이런 어떤 남북 관계 파탄의 가능성들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일관성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그것이 이제 제1부부장이란 김여정이라고 하는 소위 네. 김정은의 동생이 직접 얘기했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과거와 다르게 엄포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했던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2017년 다 기억나시겠지만 거의 준정치 상황까지 전쟁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네, 그렇죠. 네. 2018년에 소위 새롭게 봄이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가 평화로 깃들었는데 이제 거의 2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네.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걸 보고 나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 네. 남북관계 긴장까지 겹쳤을 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려스러운 좀 국면이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기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고맙습니다. 불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특명을 받고 활동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 정녕, 이번 활동 기간에 파악한 남측의 의중과 미국 측의 동향 등을 최고령도자 동지께 자상히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최수영 평론가님, 네. 사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런 독설의 조짐은 이미 지난 3월에 좀 보이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사포 발사를 참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항의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등장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대북 전단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 수는 정말로 극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상당히 놀랐던 네네. 것 같아요. 놀랐던 것 같은데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쭉 일관된 어떤 발언의 톤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수준까지 가니까 정부도 약간 좀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그 뜻이 아닌가 싶어 좀 급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제1부부장을 사실 지금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작년 12월 말에 따르면 또 다른 부부장을 맡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어떤 대남 통전부 부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추론되어서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김여정이 곧 이제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발언이 지금 심상치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 아니라 네.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의 메시지고 발언이라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남북 관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전조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저는 네. 사실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까지 사실 작년에만 10차례 우리가 사실 대북 전단을 살포를 했거든요. 올해만 벌써 세 차례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문제 삼고 나왔느냐. 지난해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지난해 네. 10차례나 했는데 올해도 벌써 상반기 3차례나 했고 이것은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이렇게 좀 뭔가 강경하게 끌고 가서 사회 분위기를 좀 결집시키려는 지금 타이밍상의 어떤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도 없애겠다. 아주 으름장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놓는 내용마다 지금 계속해서 최고적 압박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그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하노이 노딜 이후에 아하. 지금 이 흐름은 일련의 상황으로 쭉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코로나19 상황과 좀 맞물려서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삐라를 뿌리거나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은 심지어 국경 지역에서 거의 한 달을 놔두면서 소독을 하고 들여보내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이야기하는 게 하노이 노딜 이후의 일련의 과정, 거기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결집용으로 뱉는 강성적 발언,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하, 네. 네. 그런데 사실은 형태는 우리를, 즉 대남을 향해, 남측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거는 김윤우 변호사님 예. 단순히 한국만 들으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똑똑히 들어라. 왜 그러냐면 담화를 발표한 시각, 이 밤 11시란 말이에요. 이 시각으로. 그러면 이게 굳이 따져보면 미국으로 워싱턴 DC 시각으로는 오전 10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전 6시부터 트위터를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고를 이미 충분히 받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 대해서도 뭔가 똑똑히 들어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밤 11시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트윗성 담화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4일자 노동신문에는 이를 싣질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간에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발표거든요.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 오늘 담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에서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갈 수 없다는 태도를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남북 관계를 다시 진전할 테니 이제 더 개입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남북 관계 남한 당국자에서는 대해서는 남북 관계를 다시 오픈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다만 우리가 먼저 닫았는데 먼저 오픈하자고 말할 수는 없으니 좀 남한에서 먼저 제스처를 취해달라. 지금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우리 정부의 이제 태도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 강경 압박 발언 이후에 대북 전단을 뭐 금지하는 법안을 통일부가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또 야당이 공격하니까 또 약간 한 발 물러난 모습.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좀 즉각적으로 너무 빨리 대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왜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계속 밀려 있는가 이런 뭐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급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소위 실제적으로 접경 지역 같은 경우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아시겠지만 접경 지역에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긴장이 됐을 때 그 긴장이 어디로 확산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데는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전단지 살포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전단지 살포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만들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맨 처음에는 살포금지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얘기한 건 뭐냐면 살포에 대한 직접적 금지 법률이 아니라
소위 접경 지역의 평화와 주민 안전 보장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동서독 접경위원회 같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동서독처럼 제반 다양한 사안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분단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들을 보상하는 문제나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갖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이것들을 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네. 건 적어도 북한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바로바로 그것에서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문제제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보면은 최악의 국면 이런 식의 협박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게 우리는 맞받아쳐서 그런 식의 대화를 한다면 우리랑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도 소위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과 다른 많은 행위들을 했으면 거기서 문제제기하는 두 가지의 좀 양면적 접근들을 좀 하거나 아니면 선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사전에 좀 얘기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두 가지의 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좀 우리 통일부랑 정부가 좀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저는 좀 비슷하지만 결은 좀 다른데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 역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역량이 지금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좀 왕조 시대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을 좀 이렇게 좀 살려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응보다는 우리의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하, 네. 중요한 건 우리의 자신감과 역량.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하나 우리가 자신감을 못 갖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핵에 대한 억지력이 우리가 부족하다. 네. 이거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미국과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갖추든 아니면 미국의 협조 체제 속에서 갖춘다고 한다면 네. 북한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일이 뭐 이렇게 반응을 다 그 우리가 재단해서 비판하고 뭐 하고 이럴 이유는 별로 없을 정도로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그리고 북한이 급변했을 때 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북한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거에 우리도 대응하기 힘든 정도로 그 변화에 취약해질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본다면 지금 북한에 대한 반응보다는 우리의 역량을 역량 갖추는데 강화다. 네. 집중하자.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대북전단 문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긴 거나 또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좀 신변에 이래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그 관계 기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습니다. 사실 저 때도 고민이 많았던 그렇죠. 건 같아요. 일단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 요청도 해왔다. 그러면 크게 기조가 지금의 어떤 이 김여정 부부장이 요청은 좀 격하게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대북전단 문제를 좀 자제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드는 움직임이 크게 지난 정부와 완전 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확성기 문제는 북한이 대단히 불편해하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성기는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쉬웠던 거는 이거는 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군사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 전단 살포 문제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처럼
저것은 표현의 자유와 또 우리 주민의 안전이 약간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 삐라 문제, 이른바 전단 살포 문제가 사실 지난 정부부터 고민의 근간이 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청와대가 과연 백해 무익이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을 놓고 본다면은 뭐 99가지가 틀릴 수는 있어도 한두 가지는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론화 형성,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우리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들은 또 인정을 해줘야죠. 북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호가 이제 보완작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전단 살포 문제가 앞으로 우리 긴 어떤 평화 로드맵에 저것이 좀 문제가 되고 우리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좀 내부적으로 조율하면서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저렇게 발표하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조금 나간 문제들은 우리가 비록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민적인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이 문제 또한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그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해당 단체는 드론을 통해서 뭐 평양 정도까지 날려서 뿌렸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는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했죠. 평양으로요. 뭐 사실 4월 9일 날 드론을 보냈고 통일부 김연천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그 거짓말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김여성이 오늘 그 솔직한 데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저는 이번에 에드벌룬보다는 에드벌룬 작년에도 12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3차밖에 안 보냈는데 지금 난리고 노동신문에다가 김여성이까지 나와가지고 아마 에드벌룬에 보내는 것도 문제있지만 저는 4월 9일 날 드론 때문에 저 난리 치는 않느냐. 일단 4월 9일 드론을 통해서 평양까지 드론을 보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윤우 변호사님 관련해서 우리 군은 당시에 이 대공 레이더에 무슨 움직임이 포착된 건 없다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저 말에 대해서는 일단 주장이니까 주장대로는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민감해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해당 단체는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앞으로도 살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또 감행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응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여정 담화에서 탈북민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평양 종합병원 노동자 100여 명이 주먹을 불끈 쥐고 탈북자들을 규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다고 할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바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드론 자체가 시도를 했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기도 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 항공 운송이나 항공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북한이 앞으로 어떤 수위를 높인 대응에 나설지 지금 촉각을 또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스타스페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